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사실 지난 수십 년간 갖고 왔던 대한민국의 원전 산업을 거의 초토화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두산중공업이 구조조정으로 굉장히 몸살을 앓았고요. 실제 계열사를 팔아서 어떻게 하든 회사가 생존하기 위해서 진짜 발부둥 쳤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는요. 줄줄이가 아니라 무더기 도산됐습니다. 무더기. 예. 지금 원전업체가 남아있냐 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안타깝게 된 거죠. 여기에다가 핵심 인력들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중국 업체로, 미국 업체로, 심지어 프랑스 업체로. 그러니 원전 산업은 어쩌면 5년짜리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 기술조차도 다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원전은 초토화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전에 이어서요. 석탄도 만만치 않아요. 탈탄소 선언이라는 걸 하면서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석탄 산업도 초토화 되겠구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는 22일, 23일 날 40개국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를 하거든요. 이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지금 정부는요. 탈탄소 공식 선언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석탄 발전 금융 지원을 안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와, 이게 석탄 발전소를 수출을 하든지 석탄 발전소를 짓잖아요. 그러면 발전소라는 게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융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프로젝트든 해외 프로젝트든 말입니다. 그 금융 규모도 적지가 않아요. 2009년부터 작년 6월까지 국내 프로젝트나 해외 프로젝트에 지원된 금융은요. 모두 55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국내 프로젝트에 45조 원을 지원이 됐고요. 해외 프로젝트에 10조 7천억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금액 55조 7천억을 이제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사실 약정 계약을 맺을 때 자금이 얼마나 들어간다 이것을 안 알리는 그런 프로젝트들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 자와 9호기, 자와 10호기 이런 거는 계약 금액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베트남의 봉양2 프로젝트 이것도 약정액이 정확히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금융지원 규모는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를 안 하겠다. 이거를 안 하겠다 선언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석탄 산업이 석탄 발전소를 만드는 산업이 버텨낼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석탄 금융 자체가 크기 때문이에요. 수출입은행만 하더라도 보세요. 4조 8,585억 원을 지금 석탄 금융으로 내주고 있죠. 무역보험공사도 4조 680억 원을 내줍니다. 삼성생명 4,249억 원, 산업은행 2,696억 원, 서울보증보험 1,832억 원의 어떤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아예 딱 끊겠다? 그러면 가장 피해보는 기업이 두산중공업이에요. 두산중공업. 또 두산중공업이 박살나게 생겼어요. 탈원전 때문에 박살나고
이제 탈석탄 때문에 또 박살이 나게 생겼습니다. 사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석탄 활용 매출이 전체 매출의 35%에서 40%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절반은 안 되지만 절반에 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금융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두산중공업 버틸 수 있을까요? 예. 이제는 두산중공업이 완전히 망하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망하게 생겼다. 게다가 여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 적지 않습니다. 중소 중견기업들 다 합치면 340곳 정도 됩니다. 340곳. 이것도 지금 또 망가지게 생겼어요. 탈원전하면서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망하듯이 탈석탄하면서 또 참여하는 중견 중소기업업체 340개 중에 또 얼마나 망할지 이거 뻔한 이야기입니다. 뻔한 이야기. 이게 여러분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했다고 하는데요. 기획재정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에는 반대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를 했고요. 그런데 청와대는요. 이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에너지 정책을 생각을 해봐라. 그 에너지 정책이 뭐냐? 그린 뉴딜 정책 아니냐? 탈석탄이라는 것, 이것은 그린 뉴딜 정책의 일환이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전면 중단을 선언해야 된다 하고 외교부하고 환경부가 난리를 친 겁니다. 게다가 이게 조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 탈석탄 선언, 친환경 에너지 이거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한국이 워낙 이 탈석탄, 탈석탄에 굉장히 좀 덜 발전돼 있다 할까? 탈석탄에는 쉽게 말하면 석탄 발전소를 굉장히 많이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그러니까 한국을 내세워서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한국이 선언했다. 너네들도 선언해라. 중국 보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다른 나라들 보고도 야, 탈탄소가 지금 지구가 살 길이니까 전부 다 해라고 할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뭐라고 갑자기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이트죠, 사이트. 대표 사이트. 한국이 했으니까 너네들도 해라 이거죠. 한국이 했으니까. 그렇게 코리아 세일즈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선진국들 입장에서 우리 정부도 여기에 동조를 한다? 그러면 우리 산업은 이거 큰일 났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찌 보면요. 산업 죽이는 산업 킬러인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나라는 지금 탈원전이라도 훅훅 하고 있는 판인데 우리는 탈원전에 탈석탄까지 가면 이거 어떻게 견뎌내려고 하는 거죠? 도대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은 이게 산업의 어떤 시장 경제에 기반한 어떤 의사결정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사결정을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게 산업이 살아날 수 있게끔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뒤따라야 되고 이렇게 크게 전 지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요. 서서히 지원을 끊어가면서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거든요. 자생력을 키워주면서 뒤로 빠지는 그런 모양새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툭 우리는 탈석탄 할 거야 이렇게 선언해버리면 업체는 그야말로 박살나는 거죠. 박살나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결국 말입니다. 결국 탈원전에 이어서 탈석탄까지도 그 산업을 망가뜨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이념이 우선이고 또 어떤 고집이 우선이라면 이것은요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그런 지름길을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원전도 그렇지만 탈석탄도 무조건적인 선진국의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선언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길을 가지고 미래 길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그거 참 중요해 보입니다.